안녕하십니까. 주식 꿀버스의 데니엘 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지고 나온 주제는요. 2020년 미대선 이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계속 수입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존버해서 과연 수익 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는데요. 최근 1년간 코스피 지수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준은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입니다. 2020년 11월 11일 기준입니다. 2019년 11월 1일,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딱 1년 전에는 주가 코스피 지수가 2100 했고요. 자, 2020년 1월 20일에는 2277 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만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맞아서 정말 최악의 시기를 보냈죠. 2020년 3월 19일에 1439 했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났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영상 찍는 날짜, 2020년 11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500, 2488 정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갔는지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5일 날 1315를 했죠. 이때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2018년 1월 29일 2607 했습니다. 거의 뭐 더블 정도로 떴죠. 딱 더블이죠. 자, 그랬던데 25년간에는 그럼 과연 어땠을까라는 이야기죠. 자, 1994년 11월에 보니까는요, 1114. 우리 뭐 여튼 최고였죠. 김영삼 정부에서 경기 부양이 되어서 우리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던 시기였는데요. 이때가 94년 1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쭉 내려가서 1998년 6월에 보면 277 했습니다. 진짜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죠? 277. 야, 이 코스피 지수가 지금 그로부터 거의 10배 정도 지금 뛰고 있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피에서 최악의 경험을 한번 했던 게 금융위기였죠. 2008년 10월에 보니까 892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이야기죠. 자, 그리고 2018년 1월에 최고점을 찍었죠. 10년 있다가 최고점을 찍었는데 보시면 2607 우리 건국 이래 코스피 지수가 최고 높았던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오늘 11월 10일 기준 했을 때에는 약 2500 정도 하는데 이게 과연 높으냐?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의 전문가를 제가 모셔왔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앙드레 코스틀란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분은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주식 투자가인데 유럽의 워런 버핏이라고 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자산으로는 엄청나게 수입을 많은 분인데 특이한 점은 평생 자산운용사라는 부분들 소위 말하는 기관이 되지 않고요. 개인 주식 투자자로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한번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은요. 달걀 모양 이론으로 가장 굉장히 중요한데요. 달걀 물량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달걀을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한 개씩 계란 프라이 해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달걀을 한번 보세요. 동그란데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보고요. 그 달걀의 가장 저점 부분이 있고 가장 고점 부분이 있죠. 자, 이 달걀에 저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점, 고점 이렇게 했을 때 금리를 가지고 달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저점, 그 저점일 때에는 주식을 투자하고요. 금리가 고점일 때에는 코스툴라니의 달걀 모형 이론에 의하면은 예금을 입금을 하고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인지 금리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보면 아시겠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금리가 2020년에서 2020년 한 20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저점일 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오늘입니다. 2020년 11월 1일입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금리가 0.5입니다. 건국 이래 가장 낮죠. 일단 기준금리가 낮죠.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게 빌려주는 금리가 0.5에 빌려준다는 거고요. 시중금리는 이 금리를 받아서 우리 일반 서민들에게 더 많은 가상금리를 붙여서 약 뭐 1.7, 뭐 2.3, 뭐 이렇게 해서 빌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형성되는 게 그 금리인데요.
어, 한국은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은 0.5 최하로 낮다라고 보시면 금리가 저점이죠. 계란의 맨 아랫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고점일 때가 언제냐?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가장 높았을 것 같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살펴보니까 5.25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5.25를 정도를 빌려줄 정도면 그럼 시중은행은 말 다 했죠. 7%, 8% 정도 나왔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금리가 고점이었을 때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이론에 의하면은 채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금리가 저점일 때는 뭘 한다고요? 네, 주식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지금은 큰 방향성에서는 금리가 저점일 때에는 주식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 라는 게 코스트라니의 이론이면서 저희 이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존버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든지 하세요 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늘 시점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에는 시중금리가 굉장히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이 풍부하고요. 또 미국에서 조 바이든이 어떻게 쓰든 경기를 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가 아마도 최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2600포인트는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식으로 존버해도 된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자산의 선순환 구조, 우리 개인들이 아까 채권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채권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산의 선순환 구조에서 회복기, 호황기, 후퇴기, 침체기 이렇게 네 가지인데 이때 우리는 자산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고 있고요. 자, 자산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주식, 채권, 현금, 원자재, 부동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하고 또 구독 눌러주시면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